여러분은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작은 의견 차이에도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심지어 별일 아닌 것에도 화를 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사람.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기분이 상할까봐, 괜히 화를 낼까봐 신경이 곤두서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마치 불씨 옆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날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날카로운 말이 쏟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은 순간도 많죠.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들과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랬습니다. 친구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만 늦어져도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하며 종업원에게 날카롭게 말했고, 길에서 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곤 했죠. 처음엔 그냥 성격이 급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오래 알고 지낼수록 단순히 급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는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분노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엔 불편해서 연락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직접 너 왜 그렇게 화를 잘 내? 라고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에도 친구는 더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기질적으로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다양한 심리적 원인과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대처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충동적으로 화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고 훈련된 사람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맞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편도체가 반응하면서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며 그냥 지나가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앞을 안 보고 다니냐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외부 상황이 자신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후라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그들의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화를 낼 때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듣고 한 박자 쉬었다 대화하면 효과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잘 내는 편이라면 화가 날 때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거나 속으로 숫자를 세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벗어나면 쉽게 화를 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통 사람은 네,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력을 무시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군. 이건 모욕이야. 그리고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욱 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피로가 화를 유발한다.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쏟아내면서 해소하려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는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화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는 인간의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자제력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는 일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는 쉽게 폭발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난 사람이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는 화를 참았지만 그 감정을 해소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감정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 있다면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 좀 쉬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면 감정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방어적 태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쉽게 상처받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맞아, 요즘 운동을 좀 게을리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단점을 공격하는 거야. 결국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비판보다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함께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말고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잘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나도 화를 잘 낸다고 생각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